자, 오늘은 양수리 한옥집 사장님에 대해서 그 집의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양수리 한옥집 사장님이 59년생이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지금 64살이세요. 64살. 64살이면 어때야 되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연히 이제 직장에서는 은퇴를 했고요. 은퇴를 하고서 뭐 제2의 사업이나 제2의 인생 뭐 멋지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60대 6학년들은 뭐 재취업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뭐 경비일이나 뭐 대리, 뭐 배달, 뭐 아니면 뭐 소규모 자영업, 뭐 혹은 뭐 그 일도 없으면 이제 뭐 등산 다니시는 게 취미이자 이제 하루 일과가 되시는 그런 삶을 아마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양소리 사장님은 64세 나이에 80평짜리 아구찜집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뭐 그것도 꽤 양수리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은 유명 식당의 사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월화 이틀을 쉬는 주 5일 식당까지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저를 처음 만난 게 56, 7?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50대 중반은 분명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일산에서도 이제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가게 이름은 선마을 아구찜인가? 약간 선마을이라는 게 들어갔어요. 선마을. 그래서 왜 선마을이라고 이름을 졌는지는 이제 이렇게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서 후다닥 정리를 한 거죠. 그분의 인생을 뭐 압축시켜 갖고 정리를 했어요. 학생 운동을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또 해군도 또 지원을 하셨고 지원한 그 거기서 부임지가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그쪽 바다였던 것 같아요. 22살에 해군이 되셨는데 섬이다 보니까 학교는 있는데 음, 선생님 역할까지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군인의 신분으로서. 근데 이제 섬이다 보니까 제대로 이제 배운 학생들이 없어서 뭐 7살짜리도 있고 18살짜리도 있고 한 교실에 그렇게 이제 모여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낮에는 학교 선생님 일을 하고 밤에는 섬을 지키는 해군 생활을 2년인가 하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뭐 제대를 하시면서 이렇게 섬을 떠나게 됐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때 그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래요. 생각해 보세요. 본인 22살 때 학생이 18살이면 4살 차이잖아요. 4살 차이. 아니 7살이라고 해도 뭐 한 15살 차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50대 중반이야. 그러면 그때 7살짜리 꼬마도 40살은 넘은 거네요. 같이 술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거죠. 그래서 그때 2016년 5월까지 일산에서 하던 식당 이름이 선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선마을. 하여간 그래 2016년이면은 저하고 만난 지가 22년이니까 한 7년 되네요. 7년 전. 그때 저를 일산의 무슨 역에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정말 세상에 그렇게 반갑게 저를 달려와서 얼싸 안아주시면서 반갑다고 이 먼 데까지 와서 고맙다고 하셨던 분은 아마 우리 양수령님이 최초이지 않으셨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 그 첫 만남이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 있죠.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59년생이 2016년에 양수리로 가서 아구찜집을 식당을 오픈했어요.
그럼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58? 뭐 그쯤 되는 것 같네요. 58, 7. 57에 식당을 다시 시작한다. 그 전에 하던 식당은 그렇게 잘 되지 않으셨어요. 규모는 뭐 한 30평, 35평 정도 되는 흔한 식당의 크기였고요. 메뉴도 뭐 여러 가지를 하셨죠. 뭐 점심 특선으로 동태탕, 뭐 볼탕, 대구탕 이런 것도 하시면서 아구찜, 볼찜, 뭐 대구찜, 뭐 하여간 할 수 있는 메뉴는 다 만들어 파셨으니까요. 근데 그때 월 매출은 한 2천 정도. 그러니까 뭐 먹고는 사라지죠. 부부가 같이 식당을 하셨으니까 뭐 직원과 알바라고 해서 뭐 한 명, 두 명 요 정도 두고서 운영을 해도 될 만한 매출이었으니까 2천만 원을 팔면 두 분의 인건비 정도는 그래도 뭐 나오는 그런 식당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사는 거는 이제 너무 이제 답답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 컨설턴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조언도 받고 자문도 받고 뭐 실제적으로 뭐 비용도 들여서 컨설팅도 받았는데 뭐 그닥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갔을 때 우리 형수님이죠. 지금은 형수님인데 그 당시 이제 사모님께서 저를 굉장히 좀 껄끄럽게 보셨어요. 아이고 저것도 사기꾼 하나 또 왔네. 저놈은 무슨 말을 할까 도대체? 응? 왜 오는 사람마다 나도 다 아는 뻔한 얘기들을 할까? 이제 그러고 계셨대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집에 가서 한 말이 조금 이제 달랐던 모양이죠. 뭐 당연히 다르죠. 제가 이제 기존의 컨설턴트들과는 어쨌든 다른 시각으로 그 가게를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를 수밖에 없죠. 첫째는 주차장이 너무 없기 때문에 가게를 빨리 파시는 게 좋겠다. 거기가 이제 차가 아니면은 가기 힘든, 물론 아파트는 빤히 보여요. 아파트는 보이는데 그 아파트 주민이 걸어서 갈 만한, 올 만한 그런 거리는 아니었고요. 반드시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식당 있는 건물 위에 뭐 골프 연습장인가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개의 상가가 이제 나눠서 쓰는 그런 집합 건물이었어요. 한 2층짜리로 된.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도 뭐 없지는 않죠. 당연히 있죠. 뭐 2, 30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장은 있는데 그걸 몇 집이 나눠 쓴다? 그 건물을 사용하는 여러 개의 뭐 식당과 골프장까지 나눠 쓰다 보니까 정작 뭐 한 식당에 할당 받은 그런 주차 대수는 뭐 잘해야 뭐 서너 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장이었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주차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손님을 받을 것이냐. 그렇다고 손님으로더러 주차장이 없으니까 걸어서 오시라고 할 거냐? 택시 타고 오시라고 할 거냐? 말이 안 된다. 이 자리에서는 주차장이 관건인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 컨설팅을 받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는 해주기 싫다. 가게를 파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첫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당시 아구찜을 철판에다가 뜨겁게 주셨어요. 철판에다가. 보통 이제 아구찜은 이제 접시에 주죠. 일반 접시에 완벽히 조리된 아구를 덜어서 먹게 해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 상식을 좀 깨셨어요. 철판에다가 지글지글 끓게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동태창처럼 끓여 먹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색다르게 주시고자 노력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서도 제가 그랬어요. 아니 사장님은 아구찜을 이 판에서 드시면은 맛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뭐 별로 감흥 없는데요. 응? 그러다가 이거 뭐 탁이나 하지. 굳이 아구찜을 이런 판에다가 주실 이유가 저는 없어서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이제 하나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은 블로거들이 많이 와갖고 내가 이제 뭐 돈 주고 하는 거지만 좀 좋은 말 좀, 응?
이렇게 써달라고 하면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쓰지 않고 맨날 뭐 주인이 친절하다, 뭐 반찬이 정갈하다 이런 얘기만 써서 아 미치겠어요. 도대체 블로그들한테 어떻게 요청을 해야 뭔가 좀 우리 집이 특색 있는 집으로 좀 도드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웃으면서 명쾌하게 답을 드렸죠. 아니 사장님,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타셨는데 옆집 꼬마애가 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쁘게 안 생겼어요. 그럼 뭐라고 하실 거예요? 공부 잘하게 생겼다, 엄마 말 잘 듣게 생겼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얼굴로는 말할 게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으니까 돌려서 말해야 되잖아요. 블로그들도 똑같습니다. 사장님 식당에 와봤는데 뭐 메뉴에 특징이 없어요. 자기네가 볼 때 특징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냥 갈 수는 없고 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인이 친절하다, 뭐 가게가 위생적이다, 반찬이 뭐 집밥처럼 정갈하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죠. 쓸 게 없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쓸 게 있다면 그런 얘기를 안 쓰겠죠. 그때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크게 제가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저에 대한 믿음으로 그 가게를 파셨고요. 현재의 이제 양수리 쪽으로 가게를 옮기신 거죠. 어, 굉장한 결정을 하신 거죠. 당시에는 일산에 계셨는데 일산에서 양수리다. 그러면 거의 뭐 서쪽에서 동쪽으로 완전히 그 권역을 바꿔서 삶의 터전을 바꿀 각오를 하고서 자리를 옮기신 거니까 대단한 결단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양수리 한옥집의 메뉴는 딱 두 가지만 하기로 저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구찜과 해물찜만 팔자. 점심 특선 이런 거 팔지 말자. 동태탕, 대구탕 이런 거 팔지 말자. 오로지 아구찜과 해물찜 이걸로만 승부하자. 그리고 사장님이 지금까지 만드신 아구찜은 아구찜이 아니었다.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 파신 건 콩나물찜이었다. 앞으로는 콩나물이 아니라 아구가 많은 해물이 듬뿍인 그런 식당으로 상차림을 바꾸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진짜로. 일산에서 선마을이라는 상호를 달았던 아구찜에서는 콩나물을 듬뿍 주시고 아구에서 식당의 마진을 챙겼지만 양수리로 옮기셔서는 메뉴판을 압축시켰고요. 그리고 가격을 높게 받았어요. 처음 출발부터 아마 45,0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당시에 그 전에 일산에서는 아마 3만원, 35,000원 이렇게 파셨을 거예요. 근데 소자를 45,000원부터 출발을 하니까 어쨌든 실탄이 있잖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아구를 듬뿍 넣어주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가능한 건 또 뭐다? 양수리는요,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양수리에 사시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식당이 아니고요. 양수리까지 찾아오는 서울 사람들, 뭐 남양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는 장사가 양수리의 가든 식당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3만 원이면 먹고 4만 5천 원은 비싸서 안 먹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여간 우리 양수리 식당, 양수리 한옥집, 현재 나이는 64살이시다. 이경태를 만났을 때의 나이가 57살쯤이었다. 그때 식당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마음을 떼어서 지금의 양수리 한옥집이라는 큰 식당의 열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5학년 중반, 5학년 후반의 자영업자분들 힘내셔도 된다는 말씀이 어찌 보면 이 영상의 핵심이네요. 늦지 않으셨어요. 6학년 초반이셔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한 가지를 잘 파는 식당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꼭 저와 같이 만들지 않으셔도 돼요. 스스로 깨우치셔서 한 가지를 잘 파는 식당을 본보기로 놓고서 그걸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장사와는 많이 다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상입니다.